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문승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는 존경하는 장길선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구례 발전을 위한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선정한 군정 질문의 주제는 구례 대표 먹거리 발굴 및 육성 대책, 화엄 사색 블루투어 프로젝트 사업 관련 점검, 주민 기본소득 지원 제한, 자연드림 치유 힐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잘 사는 구례, 최소 생활비 정도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사회 안전망이 촘촘한 구례의 미래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 질문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9대 의회 임기도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쌓은 경험과 처음의 각오를 잘 조화시켜 남은 임기도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례의 대표 먹거리 부재에 따른 발굴과 육성에 대한 제안을 위해 드리는 군정 질문입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2016년부터 매년 9월 2만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대전이라는 도시의 사례입니다. 대전은 지난 7년 동안 여행자 만족도 최하위를 6번을 차지하며 노잼 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렸으나 올해는 중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핵심 이유는 성심당 효과로 분석되었습니다. 빵 하나가 대도시 하나를 살릴 수 있고 흑돼지 비계 삼겹살 논란에서 촉발됐던 제주 관광 위기의 모습처럼 비계 삼겹살 한 조각이 천혜의 자연 자원을 날릴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기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여행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 들어보셨나요? 예. 한 가지 주제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사진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보면 원포인트 여행 경험률이 35.2%, 원포인트 선호도 55.4%로 경험률보다 선호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서 향후의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의 국내 원포인트 여행의 관심 테마 1위는 자연 감상이 65.3%, 그 다음에 2위가 식도락 56.3%, 그리고 3위가 휴양 앨리스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천혜의 자연과 맛있는 먹거리가 국내 여행지의 선정의 핵심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지리산과 섬진강으로 대표되는 구례의 자연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먹거리가 문제인데요. 군수님, 구례의 대표 먹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 먹거리는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우선은 섬진강 다슬기, 또 참게 매운탕, 또 우리 섬진강 매운탕, 그다음에 산따구이, 또 특히 요즘에 버섯 전골 이런 정도가 좀 대표 먹거리라고 봅니다. 네, 많이 있죠. 네. 네, 오랜 전통과 향토식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보면 주변에서도 다소 막연하다는 대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도시 구례를 지향하면서도 구례에 가면 뭘 먹지? 하고 이렇게 추상적인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단순한 질문에 자신 있는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차분히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구례에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례의 먹거리에 대한 선호도와 또 만족도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한 예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조사를 했어요. 지금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보면은 어느 면에는 무슨 음식이
좋고 매출이 얼마 나오고 이런 빅데이터 분석 자료가 있는 거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보고를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실과에서는 이 자세한 실태 조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음식점별 어떤 메뉴가 더 이렇게 인기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그 데이터만 있지 음식에 대한 전문적인 전수조사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주요 카드사의 3년간 결제 데이터를 내지인 외지인으로 구분해 가지고 전국 관광객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관광객 선호 음식과 지역 대표 음식이라는 공식이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적극 발굴 육성해야 할 이유입니다. 구례 대표 먹거리 발굴 육성을 위한 구례군의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 얼마 전에 한번 했었죠. 2022년도인가요? 대표 음식 발굴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때 세 가지를 저희가 발굴했었거든요. 샤브샤브, 버섯 샤브샤브, 그다음에 우리 다슬기,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은어 뭐 쏘가리 찜. 이렇게 대표 발굴을 했고 용역을 몇 개 했고 시식회도 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설문도 같이 실시를 했는데 문제는 은어찜이랄지 쏘가리찜은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선호를 하지를 않아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또 그리고 버섯 샤브샤브도 들어간 재료비 원가가 비싸서 주민 선호는 안 하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다슬기는 저희가 우리 대표 음식처럼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내부인과 외부인에 대한 설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통해서 설문이랄지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을 해서 발굴 조사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획 이전에 기초 수요 조사를 이제 반드시 선행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구례의 대표 먹거리는 이제 구례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한 메뉴 개발, 또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그 메뉴를 설정하고 또 합리적인 가격을 또 설정해야겠죠. 이런 게 모든 것들이 이제 교집합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해서 이제 수려한 자연과 맛있는 먹거리라는 양 날개가 갖춰진 매력 있는 관광 구례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발의하여 의결된 구례군 향토 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군수님께서 구례의 음식 산업과 관광 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례 관광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화엄사색 블루투어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화엄사색 블루투어 사업이 작년 보고서에 2023년 12월에 준공한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지금 처음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시간들이 몇 년 정도 지체됐습니까? 현재 지금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네. 2025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 5년 걸렸죠? 예. 네. 2019년 공모사업 선정에서 그다음에 20년 CC 설계 용역, 그다음에 21년 화원 권역 및 민간 협의체 구성, 21년 9월 기본 계획 승인, 그리고 21년 11월 전라남도 계약 심사 완료. 그런 이후에 계속 진행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엄사색 블루투어 사업이 어쨌든 좀 변경이 됐죠. 지금 현재 많이. 예. 그 큰 변수는 친환경 순환열차 사업인데요. 이 변경에 따른 차액 예산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전기버스로 대체를 하고요. 네. 그다음 정원문화거리를 특화구로 조성하고 네. 복합문화센터 내부 공간을 활성화하고요. 그다음 이걸 통해 정원문화거리 및 복합 공간이 화엄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기버스 사업 계획의 운영 체계가 어느 정도 그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전기버스는 개화 시기 및 축제 기간 네. 중 관광객 증가 등을 고려하여 운행 예정이며 운영 체계는
위수탁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버넌스, 민간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서 소통해서 고민해서 나와야 된 결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어떤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협의체하고 좀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자료 띄워주세요. 두 번째. 정오문화거리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사업을 보완하고 또 사업비를 차액을 갖다가 여기다 다시 쏟는다고 하셨죠. 예. 기본 계획상 당초 사업 계획에는 특화 테마거리로서 관광객 보행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체류 시간을 증대하기 위해서 특화 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그 인위적인 옹벽 설치와 단순한 도로로 변경이 됐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 기본 계획에 있던 내용을 다시 반영하여 정원문화를 쉼터 및 포도전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처음 기본 계획에는 야간 특화 경관 조성 주말 장터 보행자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맞지 않게 이 주변 경관과 전혀 맞지 않는 옹벽에다가 단순한 도로가 너무나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고 이거는 사업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 걸로 지금 결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우리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액을 여기다가 다시 보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예산의 낭비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또 공사의 편리성으로 디자인했는지 약간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안목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의 눈높이와 주변 지역민들과도 같이 함께 의견 수렴해서 쓰임새 있는 공간 구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인정하신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민간 협의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자료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복합문화 공간 효용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차액에 대한 부분, 아까 친환경 순환열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예산 분배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건축 그 안에 실내적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복합문화공간은 우리 협의체하고 협의를 한 후에 관광객 편의시설 및 관광객을 위한 판매 및 홍보시설 내부 인테리어를 함으로써요. 활용도 및 지역 주민 참여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스팟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셔서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짜임새 있는 사업 구성과 공간의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사업 진행되고 계시죠? 예. 네, 그 소프트웨어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짜임새 있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석하에 주시고 김순호 군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 질문 시 화엄 사색 블루투어 사업의 절차상 여러 문제점과 미흡한 과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니 TF팀 구성해서 추진력 있게 해달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군수님 기억하십니까? 예, 그거 잘 모르겠네요. 예. 아, 모르신다고요? 그때 제가 TF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직원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일이 과다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만 어쨌든 제대로 결실을 맺도록 전담반 구성을 해달라는 강력한 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신다고 하니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업 지연과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에서 상가 주변이 어지럽고 또 아직도 나아갈 방향을 못 찾고 있습니다. 우려한 대로 되어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사업의 실행력이 부족한 데다가 담당자분들이 3번이나 인사이동이 있어서 더욱 진행이 안 되었다고 본 의원님 판단합니다. 또다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업 완료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화엄 권역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안
부서 담당자 인사 이동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그 TF팀인 구성에서는 물론 의원님이 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화엄사색 블루제트에 대한 사업을 전적으로 그 개발과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TF팀이 필요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했었고 그 부서에서 쭉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담당 직원이 잦은 인사에 의해서 좀 지연됐다 뭐 이런 말씀인데 인사가 물론 그 직원이 쭉 거기서 쭉 일하면 좋겠죠. 근데 또 우리 또 조직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최대한 그 직원이 쭉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담 부서팀이 집중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예. 네, 이 사업의 구성은 친환경 순환열차 시스템 구축 사업과 의미용길 조성 사업, 복합문화 공간, 정원문화거리,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해서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에 와서 피드백을 해보자면 진행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우리가 짚고 가야지 또 다른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 변경과 지연으로 시간 낭비와 예산 손실이 발생했고 친환경 순환 열차 시스템 계획과 변경에 따른 주차장 사업의 엇박조로서 상가 주변이 지금 혼잡함을 이루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한 부분과 또 당초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설계의 타당성 조사가 꼼꼼히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민관 거버넌스 협력 체계의 원활한 소통 부족 등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총 사업비 108억이었는데 지금 보면 결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진행되어 있는지 총체적으로 총점검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인을 파악한 후 다시는 반복적인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당초 친환경 순환 열차 시스템에서 전기버스로 변경 추진을 한다고 하셨죠. 계획대로 사진없이 진행될까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 추진은 한 80%, 90%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그 안에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열차 분야는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열차 계획을 할 때는 화엄사 그 문화재 관리압류 그때가 관리압류를 징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친환경 열차를 운행을 하고 관리압류를 안 받고 이런 대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최근에 관리압류가 정부 지원으로 바뀌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다는 이제 거죠. 열차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각도를 검토해 본 결과 제작도 문제가 있고 사실 난맥이 있어서 전기 버스로 이것을 할까지 운영을 계획 변경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가하고 네. 협의를 이제 마쳤고요. 아마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올해 성수기 때 관광객 200만 명에 화엄 권역에는 약 12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방문객이 높았다고 하죠. 그러죠. 특히 번잡했던 홍매화 개화 시기에는 화엄사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 제한 및 셔틀버스 이용으로서 주변 상권이 보통 때보다 약 40%의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차량 통제와 셔틀버스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기버스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고민하시고 관광 활성화에 도움되는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면 군수님, 당초 사업을 계획하실 때 사업명이 화엄 사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화엄 사색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화엄사는 어쨌든 우리 관광 1번지라고 저희들 항상 표현합니다. 화엄권역에서 이제 거기는 상가가 있고 또 문화가 있고 또 역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관광까지 플러스 사색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에 지금 걸맞다고 봅니다. 명칭은. 그래서 네네. 앞으로도 괜찮다고 네, 봐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화엄 권역 공동체의 활성화로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4개의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바탕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네네.
참고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행정 절차로 이렇게 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긴 하지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법정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나라는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많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항상 늘 그 따로따로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례군, 하엄사, 국립공원, 상가 주민협의체 이렇게 4개의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요. 이 부분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 동의하신가요?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분야가 있었다면은 앞으로 또 우리 신분들을 통해서 저도 또 같이 가서 대화를 하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예, 이 예, 소통을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주체는 지역 주민입니다. 예, 구례군 예. 주민이고 답을 외부에서만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과의 주차장 임대 문제 논의도 불투명합니다. 군수님은 향후 주차장 임대 계획과 국립공원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십니까? 예, 그 지금 분야가 당초 우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주차장 임대를 190만 원씩 줬거든요. 연 190만 원 줬는데 이제 공단 측에서 주차장을 4개로 확대 정비를 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임대료를 6,800원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동의할 수 없다. 자, 처음에 저희가 공단 측에 이것은 공단도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서 정부 서비스를 주라.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했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국구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제안을 했습니다. 4개 주차장 중에서 밑에 3개 주차장은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봄에 우리 초파일날하고 홍매화 콘테스트 때 그때 잠깐 미치기 때문에 그때는 유료로 하라. 대신 제 위에 주차장은 무료로 해준 대신 내가 1,000만 원을 임대료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직 답변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진행되기까지는 많은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에 염두하고 진행해야 되고요. 또 일방적인 서로의 통보 형식보다는 합리적인 제안과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지금 제안해놨으니까 이제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획한 대로 4세 블루투어 사업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각각 따로따로의 서로의 주관적인 입장만 내세우다 보니 협업이 잘 안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담당자분들의 역할만 믿고 진행하다 보니까 불확실한 결과에 현재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정권자이신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대표자분들과 함께 협상 테이블로 나가셔서 직접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저기 주민 그 법원에서 협의체하고 4개 협의체하고 한번 제가 자리를 가서 대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네, 문제 그렇게 있다 해주십시오. 하면은 네, 한번 하겠습니다. 하원 권역 활성화 목표를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네. 행정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하원 권역만인 내 문제가 아니라 구례군 발전 방향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외에도 구례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와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구례 국민의 중심을 두고 서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 기본소득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토머스 모어의 소설의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소득, 노동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입니다. 최근 전남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곡성과 영광에서 주민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액수가 적더라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며 연간 100만 원 주민 기본소득을 제시하였습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취임식에서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 원을 설날과 추석 2회에 걸쳐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조상래 곡성군수는 국민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인한 바 있어서
내년부터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에서 시범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내세운 기본소득 정책을 경기 전남 외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예정이어서 전남과 그리고 구례도 결국 이 논의에서 제외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례군이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주민 기본소득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주민들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은 전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단 하나, 지금 영광하고 곡성에서의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고려를 했었고,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심의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이 지급 금액은. 그래서 곡성 영광도 지급이 된다 하면은 또 보건복지부의 심의가 통과된다 하면은 저도 우리 구례군도 이 주민 기본소득 금액을 지급할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네. 기본소득은 기본 서비스와 더불어 기본 사회 두 축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소득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주민 기본소득 정책과 또 100원 택시 무료 대중버스, 그다음에 적자를 자치단체가 보존하는 공공의료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정책은 이미 우리가 기본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사례입니다.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먼 나라 먼 미래의 담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주민 기본소득 정책이 구례 군정의 핵심 의제로 상정돼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주민 기본소득 정책의 핵심은 구체적 재원 조달 방법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고민하고 있던 재원 조달 방법이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네, 재원 조달은 저희가 이게 저도 생각한 분야가 1인당 30만 원을 줄 경우에는 한 72억 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재원은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이기 때문에 기금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이 한 270억, 약 한 300억 정도 있는데 이 기금을 좀 활용을 하고 금액도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한 그 금액이고, 이제 문제는 이거 저도 이제 지역 화폐로 하려고 생각하게 되면은 지역 화폐로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 전국 때 지역 재난 기금을 지역 화폐로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고민과 또 앞으로도 이런 그 단계적 그런 그 체계적인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기본소득 제도는 농업 및 공익수당이나 청년 기본소득 제도와는 그 궤를 같이 하지만 훨씬 진화된 개념입니다. 주민 기본소득 제도는 무조건성, 정기성, 보편성의 원칙을 가지고 계층이나 노동 여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사회복지 시스템의 간소화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재정 부담의 증가가 문제인데요. 이를 위해 중앙과 또 지방 정부가 지혜를 모으는 중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든가 또 토지 보유세와 또 시민 소득세 등의 시설 및 인상, 또 환경세 강화와 지하경제 세원 포착, 세금과 지출의 재분배 등이 중앙정부의 대책이라면 기본소득의 입법 청원,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화폐 유통 등이 지방정부의 활동과 대책입니다. 이후 구례형 주민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전략 구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연드림 치유 힐링 클러스터 소송 사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문 중에 아이쿱 투자 중단 의사 이유 중 항암 성분 인증 조례 추진 과정 등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실무적 난맥상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셨고 또
아까 또 동료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운하다는 느낌까지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었으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고 하셔서 불편하시겠지만 그 난맥상이 무엇인지 짚고 가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띄워주십시오. 먼저 1차로 2023년 12월 18일 항암조례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우리 구례군의 어려움에도 지금 집행부 이 성격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될 조례이긴 하나 또 의회에 또 군수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군수님? 예. 군수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항암 조례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8일 날 또 다시 제2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재검토 의견이 시달되었고 그 부분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의회에서 봤을 때는 치명적인 거였죠. 군의회 위상에 금이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례의 큰 사업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2월 8일 날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2월 8일 날 부결을 하고 그런 다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4년 4월 30일 날 항암 조례를 다시 군수님이 다시 재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4월 29일 날 5시경 전 의장님의 전화를 받고 항암 조례를 군의회에서 해주신다면 다시 의결을 해주신다면 이번에 책임지고 집행부로 보내면 공포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네. 예, 공포를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또 구례 출신 아이쿠 관계자에게도 여러 번 공포를 약속하신 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의회 아이쿠에 그러죠. 공포를 약속을 이행을 할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이것도 어렵게 의결을 하면 또 다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희망에서 다시 부담스럽지만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을 제외한 농산물로 인증 품목을 한정해서 다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24년 5월 23일 다시 제2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부결이 지금 현재 그때 해서 당시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그거는 아시죠? 조례개칙 12.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 봤을 때는 되게 좀 당황스럽고 신속하게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해서 공포 여부를 결정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일로부터 무려 한 20일이 지난 5월 23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했던 것도 저희들 봤을 때는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항암 조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날짜는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제의를 했던 것은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이제 문제는 우리 군의 조례개칙 12위원회에서 부결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의회로 넘어갔죠. 넘어가서 이제 또 의회에서 다시 합의를 거쳐서 우리 넘어서 공포를 했던 상황인데,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수정하고 보완하고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뭐 식품부에 건의하고 공무원 보내고 물어보고 여러 가지 했었던 것이죠. 물론 실무진 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이제 우리 실무진들은 또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또 법적 것들을 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이창호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면서 신 대표님을 만났는데 뭐 세 가지가 서운하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항암 조례 때문에 우리 투자 협약서를 중단한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봐서는 어떻든 사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법정 검토하고 뭐 검토하고 하면서 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공포를 하고 그랬다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는 판단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중단했다고 하는 것이 좀 제가 의아한 것이고 서울단 표현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아까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공감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항암 조례 그 문제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누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한테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그분들이 조례로 인해서요. 조례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비협조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실무자들의 아주 소극적 대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참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어쨌든 여러 난맥이 있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의결이 되어서 기분 좋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회의 자료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회의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모든 그 부결로 된 내용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심의의 합니다. 내용이 들어갔다고 말이죠. 아니, 회의 심의위원회를 하셨잖아요. 그 우리 과장님들이. 심의의 내용? 예. 그래서 조례개정 심의에 부결을 한 내용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서 이렇게 실무자분들이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믿고 가겠느냐라는 아주 그 상실감이 컸다고 합니다. 이 항암 조례는 치유 힐링 클러스터 사업, 우리 군수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죠. 부분이시죠. 예. 공약 사업이시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 항암 조례가 기본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 핵심이 계속 이렇게 번복이 됐던 이유들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계속 이 난맥상, 이 조례가 난맥상을 이뤘다는 거는 계속 2월 8일 부결하고 또 4월 30일 군수님이 다시 재요청을 해서 공포를 약속했는데 공포를 하시지 않았고, 또 조례개정 심의회 부결 사항도 유감스러웠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다시 재의결을 6월 14일 날 다시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통과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충분히 그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님이 그 아까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심의위원회에. 근데 그런 통제할 수 없지만 미리 공포하신다고 미리 확실한 답을 저희들에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에게 믿고 해주라는 그런 걸 듣고 저희들이 진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이런 결과가 예, 일어난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이급에서 이제 우리 조례개정 심의회의 그 심의 내용이 너무 상실감이 컸다. 그쵸. 이렇게 아마 그런 것 근데 같은데. 군수님은 하신다고 했지만 네. 정보갱처로서 회의의 내용을 보니까 그 투표했던 모습이나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원이 보기에는 군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느낌이 이제 모습을 가지셨는데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군정 질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유튜브로 지금 시청을 하고 있고 그러시는데요.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본인 이게 제가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본인 책임을 진솔하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인정하시고 군수님이 직접 해결하는 의지를 꼭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예,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의회 가서 제가 네. 전체적인 현황을 우리 과장이 보고 드리고 네. 내가 말미에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동안에 9월 달에 공문이 왔는데 네. 못 드린 것은 어쨌든 간에 또 내 스스로라도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했었고 이것이 소문난 좋고 뭐가 있습니까? 투자 네. 해박이 중단된다는데 가급적이면 해결해서 가야죠. 이 2천억이 네. 넘는 이 사업을 물론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회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뒤에 알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실고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분야에서 제가 통제하지 못한 것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변명 같은 그 변명이 있지만 조례규칙 심의라는 그 자체가 우리 그 기구를 둔 목적이 무슨 안건이 됐든 간에 조례규칙 심의를 거칩니다. 조례규칙 심의를 거친 이유는 기구를 둔 이유는 실고자들의 다 의견을 듣기 위해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거든요. 각종 법적인 조문이나 그 의견을 듣기 때문에 했던 그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크게 됐다 해서 이런 뭐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도 이제 저렇게 심의 안건이 저에게 미리 좀 보고를 좀 해서 어떤 안건인가 해서 좀 짚어보는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저기 어차피 의결되었으니까 무슨 문제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의미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보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이제 어쨌든 그 공포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군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공포 저희들에게 확인까지 했잖아요. 그때. 공포가 지금 아까 29일간 걸렸다 했습니까? 네. 그 사이에 물론 공포를 안에도 했으면 노력을 좋았을 하셨어야 건데 네. 그 이제 그 분야가 간과가 됐다는 것이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던 근데 것이고 저희들은 아주 절박했었고 저희들이 그 상황에 1차, 2차를 지내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군의 전체의 그 희망을 위해서 저희들이 양보하고 그렇게 그 제의 요청을 해서 의결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제의 요구한 내용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조례였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앞으로에 잘 해봐야겠다라는 그 계획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아이쿠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그때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러면 그 현재 뭐 이렇게 업체 분양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 분양? 예. 그때 당시에 그 이게 뭐 다른 제가 대책도 세워야 되지 말씀을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업체 아, 분양? 그때 이제 아이쿱에서 투자 중단 의사를 중단을 하게 될 표명한 경우에? 거에서 서운함과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의 길을 열어놓고 보겠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쿱과의 관계 복원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혹시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또 투자에 대한 부분도 다시 예, 또 저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때 이제 의회 우리 의원님께 보고 드렸던 사항도 앞으로의 대책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차적인 대책은 아이쿱 관계와 이 원만한 해결이 가장 일차적인 우선 해결일 것이고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 하면은 어차피 저기는 투자 선도직으로 제가 지정을 받습니다. 산자부로부터. 그러면은 농공단지 개발 개념이거든요. 개발하게 되면은 저희 구례에 농공단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투자할 기업체가 많이 있을 거로 좀 봅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많은 업체가 구례에 투자를 하고 싶은 의향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한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투자 선도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더 해서 뭔가 더 좋은 안을 가지고 해야 되냐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아이쿱에서 투자 중단 사이로 적시한 항암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난맥상을 군수님께서 진솔한 마음으로 또 인정하고 또 아이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게 문제를 푸는 최선의 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내용들을 더하거나 보탬이 없이 알려드리고 또 같이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업체의 분양권에 대한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업체 분양을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밟아야 되죠. 근데 그 밟은 시간들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거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업체 분양될 경우 기존의 개발에서 그 분양했던 2단지와 건물 디자인이 상충되어서 디자인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도 문제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이 물리적으로 수도권이나 중부 지역에 위치한 것도 아닌데 다른 업체로 분양을 전환한다 해도 많은 어려움으로 예상됩니다. 또 부지 조성에만 47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그렇잖아도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이쿱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투자를 계속 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좀 같이 협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